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더오름 수학 원장 이승준 선생입니다. 오늘은요, 수학을 잘하는 방법 초등부터 고등까지라는 주제를 가지고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수학을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을지, 초등학생부터 고등학생까지 어떤 방법을 가지고 수학을 접근을 해야지 잘할 수 있는지에 대한 생각을, 개인적인 의견을 보태서 한번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자, 초등이겠죠. 연산에는 특별한 의미가 없다. 자, 우리가 아이들을 가르쳐 보면요, 이제 학원마다 이제 자기 학원을 잘 표현하고, 우리 학원은 이렇게 원리적이에요, 이런 우리 학원은 이렇게 개념을 잘 설명해요, 그러면서 특히나 그 초등학생을 가르치는 초등과정 아이들에게 이제 이야기하는 여러 가지 과정들이 있어요. 뭐 연산도 이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해야 된다, 그런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이제 제 기준에서 제가 아이들을 가르쳐 보고, 이제 제가 경험해보고, 또 똑똑한 아이들과 평범한 아이들을 제가 가르쳐 봤을 때, 이제 뭐 다양한 이제 그 교과 편제를 하시고 교육과정을 만드시는 분들이 훨씬 더 굉장히 똑똑하고 우수하신 분들이 이제 만들고 하겠지만, 생각보다 그 원리나 이 초등학생 아이들이 수학을 접근하는 것에 있어서 원리나 그런 것들에 있어서 이해를 하는 친구들이 많지 않아요. 근데 요즘에는 너무나 이 뭐라 그래야 되지? 이 작은 과정이라고 그러기는 좀 그런데, 이제 그 초등 과정이나 그런 거에 있어서도 너무나 원리를 중요시하게 생각한다는 거죠. 저희 때 어떻게 했어요? 그냥 풀었어요. 연산 연습, 그냥 뭐 세 자릿수 덧셈 하면 그냥 더해서 올리고 더해서 올리고 막 그런 식으로, 이게 왜 이렇게 되냐, 이런 거의 명칭은 뭐냐, 막 그런 거 배우지 않고 그냥 연산 연습을 열심히 했어요. 그런 과정을 통해서 이제 수학을 잘하게 될 수 있었다고 생각이 들어요. 뭐 옛날 분들 보시면 알겠지만, 뭐 구구단 못 외우시는 분들 없고, 덧셈 뺄셈 못 하시는 분들 없고, 복잡한 계산도 다 잘하신다는 거죠. 근데 너무나 외국 편제와 외국 교과 과정을 가지고 와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너무 하나하나에 의미를 부여하고 개념을 부여한다는 그런 거에 있어서 저는 조금 못마땅해요. 뭐 예를 들어 분수의 계산인데 약분을 한다. 약분은 어떻게 되는 거야? 서로 나누어질 수 있는 수끼리 없어지는 거야. 그리고 나머지 수들끼리 곱해서 계산하는 거야. 왜 이렇게 되냐, 막 그런 원리는 조금 더 머리가 컸을 때 이해할 수 있는 친구들이 저는 90% 이상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아직 머리가 크지 않아서 분수의 개념도 정확하게 잘 모르고, 왜 대분수를 쓰고, 그 편제도 이상하잖아. 대분수를 쓰는데 중학교 올라가면 무조건 가분수만 쓰고, 뭐 그런 것들에 이제 과정에 있어서 아이들이 너무나 그 개념적으로 들어가면 혼란스러울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연산에 특별한 의미는 없고 그냥 연산을 아이가 습관적으로 많이 풀면서 실수를 없게끔, 계산이 빨라지게끔 하는 게 조금 더 수학 성적, 뭐 이게 학문적으로는 좋을지 나쁠지 모르겠지만 수학 성적을 조금 더 올리는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두 번째, 제가 이 영상을 찍으면서 여러 번 이야기했는데, 창의사고력은 길러지는 게 아니다. 선행보다는 내 아이의 부족함에 집중하다. 자, 초등학교 1학년, 2학년, 거의 3학년까지 이제 창의사고력 수학을 다니는 이제 친구들이 많이 있어요. 이제 입학하기 전에 뭐 유아기 때 6살, 7살 때도 마찬가지고, 처음에 아이가 수학을 접하고 학원을 접할 때 이제 흥미도를 가질 수 있기 위해서 창의사고력 수학을 접하는 거는 뭐 나쁘지는 않아요. 그런데 우리 부모님들이 늘 제가 말씀드리지만, 정확하게 접근해야 되는 거는, 창의력과 사고력은 문제를 푼다고, 그런 스타일의 문제를 푼다고 해서 길러지는 게 아니라 타고나는 겁니다. 타고나는 거기 때문에, 문제를 많이 푼다고 해서 길러지는 거가 아니라 문제를 많이 풀었기 때문에 그런 스타일의 문제를 잘 풀게 되는 거지,
그 문제를 풀었다고 해서 창의력이 막 솟아나서 문제를 막 재생산할 수 있고 막 사고력이 솟아나서 막 새로운 풀이를 막 발견할 수 있고 그런 거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관점에서 봤을 때는 우리가 창의력이나 사고력이 아이의 처음에 학문을 접할 때 흥미성을 돋구는 데는 굉장히 도움이 되지만 그 정도까지로 우리가 생각을 해야지 이 과정을 거쳐야지만 사고가 확장된다라는 생각을 가지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또 두 번째는요, 선행보다는 내 아이의 부족함에 집중하자. 너무나 요즘에 진도가 빠르기 때문에 선행을 차곡차곡 막 많이 나가다 보면은 내 아이가 어떤 부분이 잘 돼 있고 어떤 부분이 부족한지를 잘 모르게끔 돼요. 그리고 무턱대고 무슨 생각만 하냐 하면은 아이가 선행을 나가다가 어느 시점에서 막히는 시점이 있으면 대번에 우리 아이는 여기까지인가 보다. 우리 아이는 문과인가 보다. 우리 아이는 수학감이 없나 보다. 그렇게 생각을 하신다는 거예요. 잘 따라가면 잘 따라가는 만큼 막 신이 나고 못 따라가면 못 따라가는 만큼 우리 아이의 재능을 그냥 낮춰본다는 거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 아이가 선행을 잘 따라가더라도 내 잘 따라가는 와중에 부족함이 있는지 없는지, 못 따라가는 와중에도 왜 못 따라가는지, 어떤 가능성이 있는지, 어떤 부족함이 있는지, 내 아이의 부족함에 대해서 진도를 한 단원 더 나가는 것보다는 내 아이의 부족함에 더 집중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조금 더 수학 성적이 오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 중등 내신 결코 가볍지 않다. 중등 내신의 완성도에 주목하자. 우리 부모님들 너무 불만족스러운 게 뭐냐 하면은 중등 내신에 너무 소홀하다는 거예요. 다 물어보면은 아이가 뭐 학교 수학은 100점 맞아요, 막 다 그래요. 근데 물론 이제 너무나 요즘에 이제 문제가 쉽게 나오기는 하지만 뭐 다 100점 맞는다고 그래서 막 100점이 뭐 전체 이제 인원 중에 10% 이상을 막 차지하거나 그렇지는 않거든요.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거예요. 뭐 90점도 훌륭한 점수고 80점도 훌륭한 점수고 하지만 제 생각에는 아이가 실력이 있고 능력이 있다면 선행을 한 단원 나가는 것보다는 중등 수학 내신을 정말 안정적으로 실수 없이 100점 맞는 게 중요하고, 중등 내신을 100점을 수학 내신을 100점을 맞았다 하면 타 과목도 국어도 영어도 과학도 정말 꼼꼼히 내신 준비를 해서 중학교 때부터 실수 없이 정말 올백을 맞을 수 있는, 그리고 수행도 완벽하게 낼 수 있는 그런 연습을 중학교 때부터 트레이닝을 시켜줘야 고등학교 올라가서 실전 내신, 대학에 입시에 필요한 실전 내신을 했었을 때 그 완성도가 올라간다는 거죠. 선행을 미적분까지 진도를 나갔느냐 안 나갔느냐, 과탐 2를 했느냐 안 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모든 과정, 이 중등 내신의 완벽성이 완전하게 채워진 다음에 시간이 남으면 선행을 나가야 된다는 거. 저는 제가 수학을 가르치고 수학을 전공하고 학원을 하기 때문에 선행을 많이 하는 친구들이 많아야 제가 돈을 더 많이 벌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중등 내신 결코 가볍지 않아요. 하나 틀렸다고 해서 그냥 이거 뭐 애 실수해서 그렇지 우리 뭐 애 시험 보면 한 30분 안에 다 푼다, 30분 안에 다 푸는 게 문제가 아니라 하나 틀렸다는 게 문제라는 거죠. 그 부분에 집착하셔야 됩니다. 네 번째는요, 고등 내신 좋은 점수를 위해서 후행학습도 두려워하지 말자. 자, 우리가 어차피 수능을 보려면 후행학습을 해야 됩니다. 수원, 수투, 확통, 미적분, 기하. 미적분을 배우고 있어도 3학년 때 수원, 수투를 후행학습을 해야 돼요. 여기서 이야기하는 후행학습이라는 거는 수원, 수투를 다시 공부하는 후행학습이 아니라 어떻게 수학 상하를 고등학교 2학년 때 다시 공부할 수 있느냐, 3-1을 어떻게 고등학교 때 다시 공부할 수 있느냐, 2-1을 고등학교 때 다시 공부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물론 그 과정을 다 하나하나 공부를 할 수는 없겠지만 내가 문제를 풀다가 수학상의 도형의 방정식이 막혔어요. 원의 방정식 개념이
생각이 안 나. 도형의 이동 개념이 생각이 안 났을 때 그거를 수학상 책을 꺼내서 도형의 이동 개념을 다시 한번 마스터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이 후행학습의 용기가 고등 내신에 굉장히, 수능에 굉장히 큰 도움이 됩니다. 근데 우리 친구들 그렇지 않아요. 우리 친구들 후행학습에 대해서 굉장히 자존심 상해하고 굉장히 내가 실패했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모르면 복습해야죠. 대학을 가고 보면요, 옛날에 이제 대학 때 보면 공대 다니는 친구들이 버리지 않았던 정석책을 다시 펴서 공업 수학하거나 그랬던 친구들이 이제 책을 봐요. 그래서 왜 이거 다시 보니 그랬더니, 야, 이거 다시 봐야지 대학에서 시험 볼 수 있어. 그렇게, 그것도 후행학습이잖아. 대학생인데 정석을 다시 펴서 본다. 네, 그러니까 후행학습에 두려워하지 않아야 고등 내신에서 조금 더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자, 마지막입니다. 5번째. 선행과 학원 시험, 학원 레벨과 대학 진학은 다릅니다. 똑똑함에 매몰되는 실패를 경험하지 말자. 자, 요즘에 이제 막 대형 학원들이 점점 생겨나요. 특히나 초등이나 중등, 예비고1, 예비고2 대상으로 대형 학원들이 점점 생겨나고 있습니다. 이 학원 레벨과 학원 시험, 그리고 선행 진도에 굉장히 매몰돼서 더 잘할 수 있고 더 뛰어날 수 있는 우리 친구들이 사장되고 사라지고, 자기의 실력에 취해서, 국뽕이라 그러죠. 자기의 실력에 취해서 겸손함을 잃어버리고 정신을 차렸을 때는 돌이킬 수 없는 그런 성적을 받게끔 되는 친구들이 많아요. 너무나 본인의 현실과 상황을 모르고 무조건 다 의대 간다고 하고 무조건 다 서울대 간다고 하면서 N수의 길로 들어서는 친구들도 너무나 많아요. 그 버려졌던 2, 3년이라는 시간을 진취적으로, 물론 뭐 자기의 꿈을 위해서 재수하고 삼수하고 사수하는 게 나쁘다는 거는 아니지만, 그 너무나 매몰되었던 그 버려졌던, 저는 좀 버려졌다라고 생각하는데, 그 시간을 조금 더 진취적인 일에 쏟아 부었다면 훨씬 더 많은 생산력을 가질 수 있을 텐데, 우리 친구들이 너무나 자신의 실력이나 자신의 능력을 너무 과대평가하는 그 뽕에 취해서, 그래서 똑똑함에 매몰되어서 실패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 부분을 우리 부모님이라도 잘 잡아주셔야 우리 아이들이 조금 더 바른 길로 갈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오늘은요, 수학을 잘하는 방법, 초등부터 고등까지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봤습니다. 뭐 열심히 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겠지만, 요즘에는 감언이설과 미사오구를 섞어서 막 뭔가 굉장히 특별한 방법이 있는 것처럼 많이 꾸밉니다. 별거 없습니다. 초등학교 때 연산 많이 하고, 중학교 때 중학교 내신 시험 열심히 공부하고, 고등학교 올라가서 학교생활 충실히 하면서 예습복습 충실히 하고 한 1년 정도 커리의 선행을 진행을 하면 예전이나 지금이나 다 똑같습니다. 하나도 변하지 않았어요. 특별한 왕도와 방법은 없다라는 걸 알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